자, 25학년도 쓰는 공통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재촬영하는 거예요. 계산을 틀려가지고. 자, 다시 해볼게요. 아, 풀고 푸는 건데 왜 여기 아수표 풀면서 틀리는 걸까? 자,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 자, 그리고 이제 점화식을 보니까 다음 항을 만들어내가는 규칙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수인 항의 절대값을 씌워서, 그쵸? 그래서 홀수로 판정이 되면 3을 빼겠다. 짝수 또는 0. 0도 그냥 짝수라 부릅시다. 그쵸? 그래서 짝수인 정수 이렇게 읽으면 좋겠지, 그치? 짝수인 정수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나눠달라 라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항번호 2칸 차이 나는 항에서 그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발견이 됐나 봐. 뭐 3이랑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고 뭐 7, 7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순간 항번호의 위치값이 가장 앞쪽이 3이다. 그러니까 3항과 5항이 같은 게 최초의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순간이다가 메인 조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단 절대값 A3과 절대값 A5가 같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3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앞쪽에 되는 거니까 뭐 2나 1에 대해서 스몰 m이 이제 2나 1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런 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2일 때, 즉 절대값 A2랑 절대값 A4가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절대값 A1과 절대값 A3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도 매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항을 찾으러 가실 때. 근데 이걸 놓치시면은 틀리기 아주 쉽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는 일단은 3항과 5항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3항의 값으로 지정될 수 있는 숫자들을 추론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3항부터 4항, 5항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서 일단은 3항, 4, 5항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3항을 필요하는 정수로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음의 정수도 짝수수 개념을 그냥 부여해서 읽어주기 좋게 짝수인 정수, 홀수인 정수 이렇게 읽을게요. P는 어차피 0도 짝수인 정수를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짝수일 때 짝수인 정수란 뜻입니다. 홀수부터 합시다. 홀수. 위에가 홀수니까요. 홀수일 때 그다음에 P가 이제 짝수인 정수일 때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되겠죠? 자, 홀수인 정수라면 연산은 3을 빼는 연산을 진행해 주는 거니까 바로 P-3 짝골성을 계속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짝수임이 명확하죠? 따라서 짝수인 정수를 가졌을 때는 절반을 나누다 했으니까 2분의 P-3이 되겠죠? 그치? 자, 이제 3항과 5항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P와 절대값 2분의 P-3이 같다. 여기서 나오는 P값들이 어떤 가정에 부합하는지 봐야 돼? 홀수인 정수인지를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둘이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둘이 합이 0이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자, 둘이 같다라고 하시면은 P는 마3. P는 마3은 홀수인 정수니까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합이 0이다라고 하시면은 1을 넣었을 때 성립이죠. 아까 이걸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조져버렸어요, 제가. 네, 이게 P는 1이에요. 1은 홀수인 정수가 맞으니까 이거 마이너스인 줄 알고 마이너스 갖고 계속 문제를 풀었어, 끝까지. 혼장하는 거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P가 짝수라면 연산을 2분의 P로 매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2분의 P. 자, 근데 2분의 P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좀 판정이 애매하잖아. 그렇지?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야 돼. 자, 2분의 P가 짝수인 경우 홀수부터 써 항상 위에 줄 연산 그대로 홀수, 아래쪽은 짝수. 2분의 P가 홀수, 2분의 P가 짝수. 이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P값이 등장을 하면 그 P값에 대응해서 2분의 P가 정말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가정문을 빼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갑시다. 자, 홀수로 판정이 됐으면 2분의 P에서 3을 빼준 결과가 될 것이고 이때는 절대값 P와 절대값 2분의 P 빼기 3이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P값을 수집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같다. 그냥 같을 수도 있고 합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같다라 하시면은 P는 마이너스 6. 합이 0이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P값이 2가 되겠죠. 2, 그쵸? P는 2. 또 틀리면 큰일이. 됐죠? 자, 그냥 아래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 막 가정의 만지 보라며. 그죠? 가정의 만지 봅시다. 마이너스 6일 때 2분의 마이너스 6은 홀수.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부합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 2분의 P는 1이니까 홀수. 판정되는 거 맞으니까 큰 문제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짝수일 때 나눠도 또 짝수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4분의 P가 될 것이고. 그럼 4분의 P랑 절대값 P랑 절대값 4분의 P랑 같다라고 하시면 가능한 P값이 0밖에 없죠. 0은
당연히 2분의 p 값을 짝수로 진입시켜 주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p는 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점검해야 될 p 값이 무려 5개예요. 무려 5개. p 값들을 여기다 위에다 써놓읍시다. p가 가능한 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1 아니잖아. 아까 틀렸잖아. 그쵸? 1, 마이너스 3, 그리고 6, 마이너스 6, 2. 아이, 정신 차려. 자, p는 0. 이렇게 5개였어요. 자, 그리고 얘를 지웁시다. 왜냐면 이제는 사망을 가지고 이제 앞쪽으로 첫 번째 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거. 최초값. 그러니까 최소인 m값이 3이라 했으니까 4항, 2항이 같고 다름,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다름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3항, 2항, 1항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4항도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항부터 1항까지를 점검하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4항부터 1항까지를. 자, 써봅시다. 4항, 3항. 너무 크게 썼나?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잖아. 이제 미지수가 없으니까. 3항, 2항, 1항 갑니다. P값을 하나씩 봅시다. P를 1부터 한번 해볼게요. P1. 자, P1 점검. 일단 1 넣어주면 되겠죠? 자, 4항도 봐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2항과 절대값 크기가 같고 다름을 확인해야 되니까 4항 봐야 돼. 4항은 1이니까 홀수인 정수는 3을 빼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2항에는 뭐가 나오면 안 돼? 2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점검을 매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까다롭죠. 자, 써봅시다. 두 번째 항은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3항에서 2항으로 가는 거니까 3을 빼서 1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4인 거고. 근데 짝수니까 안 되겠죠? 왜냐면 위쪽 점원식을 타려면은 홀수였을 때만 탈 수 있는 거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1에서 1을 냈을 수도 있으니까 2. 근데 여기는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니까 탈락. 됐나요? 그래서 1일 때는 더 진행시켜 볼 것도 없이 1에서 갈라져 나온 2개 항이 모두 다 모순을 띄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빠르게 점검이 가능했네요. 자, 두 번째는 마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반복하면 돼. 반복. 마이너스 3이면 이제 4항은 홀수인 정수니까 마이너스 6, 3을 빼서 마이너스 6이 됐을 것이고, 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을 빼서 마3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럼 0이었을 텐데 짝수니까 탈락. 그 다음에 아래쪽 나누기 1을 해서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6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6은 4항과 아예 크기 자체가 같기 때문에 탈락. 그쵸? 왜냐면 이 상항의 절대값 크기가 같으니까 이 문장의 모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죠? 그래서 얘도 탈락. 시면 두 번째 P값도 쉽게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수집된 첫째 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탈락이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넣읍시다.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은 짝수니까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6에서부터 이제 3을 빼서 마이너스 6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마3이었겠죠? 자, 얘도 탈락이죠? 왜냐면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 더 앞쪽에 있는 항이 발견됐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나눴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0일 텐데 큰 문제 없고 여기까지는 다시 3을 빼서 마이너스 12가 됐다면 마이너스 9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였겠죠? 여기까지도 다 특이한 문제점이 안 발생했죠 이번에는. 그치? 그래서 정답으로 가능한 값이 수집이 됐어요. A1 값으로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일단 두 개 합격. 됐죠? 자, 이제 P는 누구로 갈아봐야 돼? 2로 갈아봐야겠죠? 다 지우시고. P는 2로. 아, 이제 아까 주황색을 썼는데 계속. 깔맞춤. P는 2. P는 2면은 그 다음 항은 1이었을 것이고, 이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쵸? 한번 계속 똑같이 하시면 돼요. 3을 빼서 2, 5. 5홀수,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누기 4, 오케이. 3을 빼서 5, 8이었겠네요. 특별한 문제 없고, 아니, 문제 있죠? 8은 홀수가 아니니까요. 그쵸? 홀수일 때만 3을 빼서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치? 이거 맞지? 나 지금 또. 그래서 여기는 10, 아니죠. 나누기 여기 10, 그죠? 10 가능했다. 짝수, 특별한 문제 없고, 이제 앞에서 두 칸 간격으로 항의 크기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4. 여기다 쓰자. 4는 3을 빼서 7 합격. 나누기 1에서 4, 그럼 8이겠죠? 여기 8이 다시 등장을 하네요. 어쨌든 요건 인정이 되는 거야. 특별한 문제 없다. 그래서 가능한 이 원값으로 3개의 숫자가 더 수집이 됐습니다. 누구? 7, 8, 10. 3개 더 확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도 점검을 완료했어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마지막 0이죠. 0. 0 한 번만 하면 돼. 다 왔어. 사망에다 0 줍시다. 여기 0이겠죠? 나누기 1 했으니까.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 3을 빼서 0이 됐다. 3. 홀수 오케이. 정세서 버렸네. 그냥 하자. 그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1에서 0이 됐다. 0이었겠죠? 오케이. 근데 0은 문제가 오케이가 아니네요. 네.
4항과 2항이 절대값 크기가 같아져 버렸죠? 풀 필요 없고, 그럼 3항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3항, 3을 빼서 3이 됐다. 6, 나누기 1에서 3이 됐다. 이건 짝수니까 안 되는 거고, 나누기 1에서 3이 됐다. 그럼 6, 다시 6인 건데, 여기는 짝수에서 나누기 1에서 3이 된 거니까 문제가 없죠? 이것도 합격. 그래서 가능한 P값으로는 6도 수집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절대값 A1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절대값 씌워주시고, 절대값 씌워주시고, 나머지 양수니까 다 갖다 더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조금 까다롭긴 했다. 내가 볼 때 가장 까다로웠던 거는 요 문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점검해낼 케이스도 많긴 한데, 요걸 깜빡하면은 계속 나열하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